두 구간,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두 구간의 면적이 같을 때, 요 길이의 비가, x축 위에 있는 이 두 길이의 비가 1대2, 또 2대1, 이렇게 비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적분된 함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적분이라는 놈은 적분되어진 함수 입장에서는 함수값의 차라고 했었어요. 정적분 연산에서. 적분된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얘는 도함수일 테니까 요 두 점이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을 가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는 여기서 극대극소가 만들어져야 돼. 여기는 위에 그려지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란 뜻이고 여기는 아래 그려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돼.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이렇게. 다시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또 위에 그려지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여서 또 증가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3차 함수에서 우리 이게 기울기가 0 되는 두 점 하고 요 놈과 요 놈을 잇는 기울기가 0이야.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반드시 한번 존재해 라는 게 평균값 정리라고 그랬고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켜주는 요 위치는 접점에서부터 언제나 2대1의 비를 갖는다고 그랬었잖아. 3차 함수에서,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2대1이니까 여기서도 얘가 2대1이지. 그치? 얘 때문에 여기서 배웠던 2대1이란 비 때문에 2차 함수에서도 면적을 같은 크기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 이게 같아지는 같아지는 그 위치들을 찾아보면 길이의 비가 항상 2대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2차 함수가 너무 작아. 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는 얘가 1대2의 비를 갖는데 조금 전 거는 A랑 B가 같은 거였고 A와 B의 크기가 같은 거였고 면적이 이랬을 때 얘기고 요번엔 A하고 B의 면적 B가 1대2가 된대. 근데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여서 이렇게 잘라보면 얘랑 얘랑 같을 거거든. 그럼 이제 요번에는 얘가 이 B의 절반인 이놈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구간의 면적이 같애라고 하면은 그냥 계산은 이런 거야. 여기가 뭐 여기 A, 여기 B라고 놓을까? 그럼 계산은 그냥 이거야. 0부터 B까지 적분하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계산 이거 푸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기 한 가운데 요 놈의 위치를 뭐 P라고 두면요. P라고 두면 요놈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fx의 dx 계산하면 이거 0 만들면 돼. 이게 0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공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두 구간의 면적의 크기가 같아 라고 했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을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을 A 영역에도 추가를 시켜주고 B의 영역에도 추가를 똑같이 시켜주는 거야.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자꾸 해보로 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뭐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해서 답 내고 끝내지 마시고 그러면 수학이 안 들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해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A한테 얘를 추가한 영역은 꼭지점 중심으로 0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 아래쪽으로 둘러싸인 전체 면적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B한테 이 빨간색을 추가시켜준 거는 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차 함수일 때 0에서부터 꼭지점에서부터 T까지 그래프로 둘러싸인 전체 면적은 이 직사각형 전체에 n-대 1 비를 가지니까 2차식이면 2대 1 비를 가지니까 이 아래쪽이 항상 전체 3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랬어. 맞죠? 요거 지금 2차식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 전체 아래쪽 둘러싸여 있는 이 전체 면적은 이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직사각형 면적 전체의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이 아래쪽 전체 면적은 이 전체 직사각형 면적의 3분의 1이 돼야 돼. 그 얘기를 여기서 했던 거잖아. 이걸로 그 얘기 했던 거잖아. 그런데 그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직사각형도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A 빨간색 더한 거랑 B 빨간색 더한 거는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전체 사각형의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요 길이의 B가 또 2대 1이 돼야 돼. 그래야 전체 3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꼭지의 좌표를 알면은 요 놈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좌표를 알아도 이 꼭지의 y좌표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좌표값들이 우리가 계산을 안 하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지? 이런 도구들을 자꾸 서버로 타자는 거야. 이런 도구들을 자꾸 서버로 타면서 계산을 줄이고 숫자를 빨리빨리 끌어낼 수 있어야 계산하면서 실수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하게 시간도 줄이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빨리 맞춰내겠지. 이런 도구 안 써도 문제 분명히 풀 수 있어. 근데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돼. 그럼 시험장에서 내가 진짜 어려운 문제 붙잡고 고민할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더 간결하게 그리고 틀리지 않게 이런 도구들을 자꾸 우리가 가지는 게 좋아요. 알겠지? 면적에서 또 할 얘기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이 정도 말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또 계산하면 되는 놈들일 테고, 또 그림 속에서 어떤 관계들을 조금 잘 유심히 살피시면서 들여다보시고, 물론 뭐 모든 문제들 다 이런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야. 다 좀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내용들은 조금 메모해 두시고, 계산하는 방향들은 좀 잡히셨겠죠? 이건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야, 그지? 계산하는 과정들이 주어진 식이 어디 갔니? 이게 이제 도함수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이제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니까. 얘 가지고 이제 우리 fx를 만들 건데 0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걸 준 거니까 뭐 적분상수의 값을 0이라고 알려준 거고, 그지? 따라서 fx라는 놈이 3분의 1의 x의 해제곱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럼 이 놈은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기본형 함수예요, 얘가.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3분의 1만큼 이렇게 눌린 거야. 줄인 거야.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인 상태가 얘예요.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갖는 요 함수가 원점 대칭인 기함수. 가장 기본인 함수가 얘인데 그게 3분의 1만큼 이렇게 줄여놓은 거야. 위아래로. 3차 함수의 형태, 이놈을 적분한 함수의 그림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긴 놈이 되는 거지. 요 변곡점이 x축 위에 딱 걸려있는, 여기가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어차피 같을 거 아니야. 크기가, 그치? 그래서 한쪽만 구해주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든 한쪽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지. 물론 이쪽에 있는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을 이용한 적분 계산을 하면은 적분값은 음수가 나올 거야. 그건 플러스로 바꿔서 2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 해봐. 계산할 수 있겠지? 얘 가지고 0부터 루트 3까지 이거 가지고 적분하라는 거야. 적분하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테니까. 14번에 있어서 한번 손을 대봤는데 뭐 정말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상황이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접근을 해야 되는 놈이었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9번은 9번의 경우는 비슷한데 식도 좁고요. 근데 미지수가 좀 있어요. A랑 B라고. A보다는 B가 크고 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0부터 a까지는 6분의 11 적분값이, 그리고 0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8, x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해. 뭐 이 정도 문제면은 평상시에 많이 풀어보는 형태의 문제일 거야.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뭐, 여기쯤에 이렇게 X축이 있겠지. 근데 0부터 A까지 적분한, 그러니까 이쪽 부분. 여기는 6분의 11 나올 거고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나보고 구하라는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였지. 근데 이거 0부터 B까지 적분하면 6분의 11에서 S를 빼야 되는 거죠. 적분 계산은 이 마이너스 부분을 마이너스로 생각해서 정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의 dx, 얘는 6분의 11 마이너스 s,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쓴 거예요. 요 s 해서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s 부분의 넓이가 얘 넘겨주고 이거 넘겨오고 하면은 6분의 11에서 더하기 3분의 8을 할 테니까 6분의 16, 2, 8이 16, 27. 우리가 거의, 답이 없어. 3으로 약분해야지. 2분의 9가 이제 구하려는 답이 되겠죠. 이런 작업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걸 거고, 앞에서 계산보다는. 그래. 15번을 아까 선생님이, 그걸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n대 1 b를 갖는다고 알려준 거 있죠? 직사각형 면적의 3분의 1 된다고, 이차함수니까. 직사각형 면적의 3분의 1. 요 직사각형 면적의 3분의 1이 요 아래쪽 면적인 거야. 요 위쪽은 3분의 2겠지. 얘도 마찬가지. 여기 이놈을 알아낼 수 있으면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서 이 전체의 3분의 1만큼이 요 아래쪽 면적이 된다는 거야. 그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구하라는 부분이 여기죠? 두 그래프랑 직선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여기. 요만큼 구하래요. 같이 확인해 볼까? n이 4일 때, 요 좌표가 4래요. 4,0. 그럼 여기 16이겠네? 이렇게. 그죠? 두 그래프와 직선 AB가 이거지? 두 그래프랑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이니까 이제 빨간색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일단, x제곱 입장에서 보면, 요 전체 사각형의 3분의 1만큼이 요 아래쪽 전체 면적이 되는 거야. 거기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요,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4분의 1을 곱했으면, y축 방향으로 4분의 1배 한 거야. 이렇게 누른 거야, 줄인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원래 16이었어? 그럼 얘는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리고, 이 x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생긴 전체 영역을 그대로 4분의 1로 줄이면 얘가 되는 거지. 그거 이해되겠어? 그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네. 그지? 요 아래쪽 면적 전체에서 자기 자신의 4분의 1만큼을 버리면 빨간색 부분이 나오겠네. 오케이? 자, 가볼게요. 계산은 이렇게 할 거야. 전체 직사각형 면적이 4 곱하기 16이야. 그놈의 3분의 1만큼이 이 아래쪽 면적 전체예요. 근데 난 그 중에 4분의 1만큼을 또 버리고 싶대.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은 얼마만큼 남는 거야? 4분의 3만큼 남는 거지. 그지? 요 전체의 4분의 1이야, 얘가. 왜? 4분의 1 곱했으니까. Y쪽으로 4분의 1 줄이는 거니까, 모든 Y, 이 그래프도, 이놈도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여기, 얘도 4분의 1로 줄어서 여기, 얘도 4분의 1로 줄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전체 크기가 다 4분의 1로 줄어든 거야.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놈은, 이놈 전체의 딱 크기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만큼은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1만큼 버리고 나면 남는 거는 4분의 3만큼만 남겠지. 빨간색 부분의 영역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약분하면
답은 16이라고 구해지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되겠어? 자꾸 적용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꾸 적용시켜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자꾸 서버로 타면요. 계산 과정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안 틀릴 수 있어요. 계산 과정을 줄이는데도 안 틀린단 말이야. 이런 도구들을 자꾸 내 걸로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 정도 가지고 시험장에서 못 써먹습니다. 내 손으로 자꾸 해보셔야 돼요. 절대값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네, 그지? 18번. 자,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조금 이제 문제 다 못 풀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자, fx라는 놈이 주어졌고, 미지수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gx는 1차식인데 절대값이야. 뭐 어렵지 않은 함수예요. 이제 k만큼 이동을 해야 된대. k는 음수래. k는 음수래. 밑으로 내리기만 할 거래, 그러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그래프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라네. 근데 얘는 미지수가 하나도 없어서 얘는 움직일 게 아니거든.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이 1차식을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야 만나는 점이 두 개 생기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게 판단이 되어져야 그래야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을 알아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내야 돼. fx를. fx를 그리란 얘기는 저거 이제 극대극소부터 확인하고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극대극소부터 확인하면서 그릴 테니까 f'부터 구해보겠죠.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네? 3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돼? 아니야? 거꾸로야? 3, 1, 1 플러스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소리. 그래서 3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하고 길게 0 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이렇게 두 번 나온다는 거네. 그래서 3차함수를 그리면 길게 0 되는 점이 이렇게 두 번 있을 거래요. 이렇게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x 이퀄 3분의 1 이 함수 상수가 없는 거 보니까 x가 0일 땐 0 지나야 되는 거지. 0,0을 지나야 돼. x 이퀄 0은 여기가 3분의 4만큼 떨어졌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0은 뭐 여기쯤 있겠네. 이렇게 지나가겠네. 요 정도 지나가겠네, 이렇게. 요 정도 모습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는 변곡점의 위치는 뭐 마이너스 3a분의 b 뭐 그놈으로 결정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3a분의 b 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게 지금 그 기울기가 0 되는 요 두 놈과 두 놈의 한 가운데 점이 중점이 변곡점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3분의 4잖아. 그지? 그러니까 3분의 2만큼 이렇게 옮겨오면 여기서도 3분의 2만큼 이렇게 옮겨오면 그 놈의 위치가 변곡점일 거거든. 이 놈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이게 찾아놔. 변곡점 정도는 항상 찾아놓고. 자, 어쨌든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 나올 거고 3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함수값 나올 거고 이럴 거야. 근데 여기에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k가 없으면 그냥 4배 절대값 x를 그리래. 그러면 기울기가 4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k는 음수로 이 k가 존재해. k가 0일 수는 없대요. k는 음수래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긴 할 거야. 그지? 내려갈 건데 뭐 요 정도 내려가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혹시 왼쪽에서 만나는 점이 안 생길 수도 있을까? 더 많이 내리면? 이 왼쪽에서는요.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생기지. 그지? 그리고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4면은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들 수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되게 가파를 거거든? 얘가 k가 되게 작은 숫자면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게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뭐 그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계산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크기를 내려주면 위 왼쪽에서는 무조건 한번 만날 거야.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에서는 만나는 점이 한 번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이 gx하고 fx가 만나는 점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 아니 왼쪽에서 무조건 한 번 만날 거래. 오른쪽에서도 한 번만 만나게 그리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 아래로 블록인 이 그래프하고 한 번만 만나게 그리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접하게. 그래서 오른쪽은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여기 접하게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그때 여기가 이제 K가 되는 거지. K는 음수. 그 왼쪽은 무조건 한번 만날 거라며. 그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 오른쪽 부분에서 기울기가 4가 되는 점. 그거 찾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울기 함수 구해놨죠? 요거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4가 되는 점을 찾을 거야. 넘겨주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 또 된다, 인수분해. 3, 1. 여기는 5, 1. 그리고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3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거 찾는 거 아니지? 오른쪽에 있는 거 찾는 거야. x 이퀄 1이래. 여기가 1 아니었나? 아니었나? 여기가 1이었네? 여기가 3분의 1이구나. 1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어디가 있겠지? 1집어넣어, 아까 함수 어디 있냐? 1집어넣으면 함수가 얼마 나와요? 1집어넣으면 1 나오네? 1,1. 뭐 여기쯤 지날 거래. 그림이 좀 후지네. 이게 접하는 점이 1,1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이렇게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4인 점이 만나는 게 1,1이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거지. 여기가 만나는 이 접점이 1,1. 요 접점, 여기가 접점이에요. 접점 1,1. 거기서 만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 길기 얼마라고? 4. 얘는 1,1이래. 그러면 x가 0에서부터 여기 1까지 한 칸 오는 동안에 y값은 4칸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4칸 올라와서 기울기가 4라며. 그래서 1 됐으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그래서 그림을 뭐 이렇게 그려놓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이만큼 영역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지. 두 그래프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을 구하세요. 되나요? 그러면 이제 왼쪽은 요놈 찾아서 연립하면 되겠지? 식 다 나왔으니까 이거. 요쪽 왼쪽 그래프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직선. 이 오른쪽 직선은 4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교점 연립해서 찾아내서 요놈 찾아내서 알파부터 0까지는 fx하고 얘하고 연립해야 되는 거고 알파에서부터 0까지는 3차 함수하고 요 직선을 연립해서 요만큼 면적 찾아야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는 fx하고 얘를 연립해서 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프가 직선이 서로 다르니까 둘러싸인 그래프 자체가 다르니까 연립을 할 때 식 자체를 다르게 써야 되는 거야. 구간을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알파는 찾으셔야 돼요. 알파에서 0까지는 fx가 위에 있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fx에서 4x 마이너스 3을 연립해서 요걸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열심히 계산하셔야 되고 이제. 뭐 계산을 막 편하게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 과정 뭔지 알겠어? 그래프 자꾸 그려보시면서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 너무, 그래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적분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뭐 19번 정도면 그냥 이런 건 암산으로 해도 되겠지? 3차식이랑 1차식이랑 접하는 거니까. 12분의 공식 쓰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 공식 바로 쓰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 할 만한 문제들이 3점짜리예요. 그죠? 뭐 좌표들만 잘 잡으셔도 이제 면적 구하기가 이제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짜면 되잖아. 그럼 이 부분은 3분의 2. 그지? 이 사각형의 3분의 2. 여기는 좌표들만 잡으면 길이들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삼각형의 면적 구하면 되는 거고. 좌표를 잡는 게 관건인데, P점의 좌표는 그냥 줬어. 얘는 2n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준 거고, 얘는. 그리고 Q는 Y좌표가 1 되는 점이래요. Q는 Y좌표가 1 되는 점이래. 그럼 이거 X좌표 뭐 돼야 돼? 1 돼야 돼? 3, 4, fx 이건데? 1 되려면 여기 1. 얘는 루트 n분의 1이면 되겠지? 그래서 구하라는 면적이, 이 아래쪽 면적은 높이가 1이니까 루트 n분의 1이 사각형 면적일 거거든? 그죠? 그 루트 n분의 1 내 3분의 2만큼. n이 1일 때래네? n이 1일 때래. n이 1이면 여기 n 대신에 다 1 집어넣고 좌표 구하면 되겠네. 여기 뭐야?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3. 여기는 3. 그래서 이 아래쪽 면적은 여기가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 그지? 여기는 3분의 2. 그 다음에 요거는 1이네? 밑변의 길이가 1일 거고, 높이가 2니까. 삼각형 면적은 1. 우리가 구하려는 이제 이 전체 면적은 3분의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계산 안 하는 훈련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인테그랄로 계산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 텐데, 그건 이미 할 줄 알 테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을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훈련을 해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 그거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그냥 계산해도 돼요. 3점밖에 안 돼. 이거 뭐 5 풀지 않을 거야. 2차 함수 줬고, A가 3,3? 3,3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접선의 방식 구해서 0부터 여기 3까지, 0부터 3까지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하는 거, 수함수 빼서 계산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해법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에서 빼기 L 직선식 구해서 빼는 거야.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돼.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이 부분을 두 그래프를 뺀 함수를 아예 그려.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x = 3에서 접하는 거네. 그죠? 어쨌든 최고 차이 계수는 2겠지. 2차 함수. 두 개, 이 뺀식, 이 2차식. 요 2차식을 그리면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3에서 접하는 요렇게 생긴 요 그래프에 이거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요거 돼? 맞지? 요거 이해돼야 돼. 그러면 이거 2차 함수래. x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 움직일 거야. 그럼 y 값은 얼만큼 움직일까요? x가 2차 함수야. 최고 차이 개수 1이야. 걔를 평행이동해서 옮겨놨으니까 이런 뭐 1차 항도 생기고 상수항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x제곱이라는 함수가 옮겨온 거야. x제곱이. 그럼 여기 x가 한 칸 움직이면 y 값은 얼마큼 움직여? 한 칸. x가 두 칸 움직이면 4칸. 제곱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x가 3칸 움직였으면 여기 9야.
이런 것들을 계산 안 한다는 거지, 우리는. 함수를 안 구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 27. 그 중에 3분의 1만큼 쓸 거네? 27에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9. 내가 구하는 답은 9. 답이 2번 되겠지. 이거 계산 안 하잖아.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이해되겠어? 그리고 안 틀릴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막 적분하다가 잘못한다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한다든가, 이러면서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런 실수할 만한 여지를 그냥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야. 자꾸 그림 속에서, 우리는, 그림 속에서 문제를 자꾸 다루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쉬운 건 맞지, 그지? 그지?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돼. 내가 저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보면서 그냥, 저렇게 하면 쉽겠다. 그렇게 감탄하고,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자꾸 안 써먹고, 또 적분 계산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뭐,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에 대한 면적 소개할 때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게요.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데, 저 2차 함수를 나는 이만큼 내려서 이렇게 꼭지점이 원점에 오도록 만들 거야, 이렇게. 꼭지점이 원점에 오도록 만들고,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여기 접선을 그리는 거지, 이렇게. 접점이 생길 거야. 그럼 반대쪽에도 똑같은 접선이 생기겠지, 이렇게. 이거 2차 함수가 완전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접점의 x좌표는 좌우 대칭으로 생겨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일단 구하는 게 이만큼 면적이야. 구하는 게 이만큼 면적이야. 당연히 뭐 우리는 오른쪽만 구해서 2배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이 문제 이거 풀었던 거랑 똑같아. 접점을 구하든 뭐 여기 이 점을 알려줬든 어쨌든 접선을 구할 거야. 그래서 0부터 이 접점까지 2씩 뺀 함수 가지고 인테그랄을 취하면 돼. 그게 계산법이야. 그거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계산이 안 되진 않을 거야. 그걸 할 수 있다고 가정할 거고. 자, 우리는 2차 함수의 접선을 그리면, 요건 미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2차 함수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의 접점과 그 접선의 x절편과 원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1대1이 되는 걸 우리는 공부했어. 수연이는 안 들어봤겠지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돼, 항상. 2차 함수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2차 함수의 접선이 가지는 x절편과 이 접점과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항상 1대1이 돼야 돼. 그래서 언제나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은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이 y값, 요것도 얘랑 같은 거야, 요걸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색칠된 요 부분은 얘로 대체해도 되겠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2차 함수하고 아래쪽으로 둘러싼 부분이니까 전체 사각형에 3분의 1을 또 써먹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런 얘기가 왼쪽에도 똑같이 벌어질 테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이 사각형의 3분의 1이 내가 구하려는 면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접선은 안 구해도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요 아래쪽 면적이 위쪽 면적과 같아. 그거는 이제 미분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소연이는 미분편 공부할 때 이거 할 거야, 또.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대칭성 있게만 주어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의 교점이 위에서처럼 이 대칭축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 2개 그리면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이 될 텐데 두 접선의 교점이 여기 안 있어. 이런 데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왼쪽의 접점은 저 위로 올라갈 거고 여기 접선은 조금 아래쪽 내려와서 이렇게 접점이 얘랑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둘러싼 요만큼 면적 나보고 구하래. 이러면 뭐 되게 불편하게 풀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은 반드시 구간 내에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해야 돼. 그게 평균값 정리고요.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X좌표는 3차 함수일 때는 2대1 비를 만족시킨다 그랬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접선일 때.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거는 뭐 얘랑 얘를 잇는 이거랑 기울기가 같은 거 찾아봐. 그 걔도 2대1 비를 만족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3차 함수일 때는 접선. 뭐 얘랑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점과 요 점을 잇는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점이 이런데 어딘가 있을 거야. 있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고요. 그 놈의 위치가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 위치가 접점에서부터 2대1 B가 된다라는 거. 걔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자꾸 써먹을 거라는 거지. 2차 함수도 3차 함수도 갖고 있는데 2차 함수가 없겠어? 2차 함수도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이렇게 생긴 요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만드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가 평균값 정리고요. 2차 함수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X좌표는 항상 얘와 얘의 중점에서 만들어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찾아봐 그러면 그놈은 얘하고 얘의 중점일 거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 기준으로 왼쪽은 요 접선 가지고 2차 함수하고 요 접선 가지고 접근할 거고 얘 기준으로 오른쪽은 2차 함수하고 얘 가지고 접근할 거고 그건 계산하는 풀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걔는 얘랑 평행하다고 그랬지? 그렇다며 2차 함수는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게 중점에서 나온다며 그 중점을 찾아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요 얘랑 평행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쭉 잘라. 평행한 접선으로 쭉 잘라. 그리고 얘랑 평행해야 돼. 그리고 이 점에서 수선의 아래쪽 X축에 대한 수선의 발이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야. 여기도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그리고 그림은 좀 후지긴 한데 자, 이 놈과 이렇게 둘러싸인 요 놈은 얘랑 같아야 돼. 오른쪽 얘는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원래는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얘하고 얘하고 여기 이거 구해야 되는 거잖아. 하얀색도 표시를 할까요? 두 그래프랑 두 직선이랑 2차식으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하얀 부분이랑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를 더하면 되거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파란 놈 대신에 이 위에 있는 거 파란 거 써도 되잖아.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빨간 거 대신에 여기 있는 이 빨간 거 써도 되잖아.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또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성으로 그려지지 않더라도 이게 끼우러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의 3분의 1, 직사각형의 3분의 1, 전체 사각형의 3분의 1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결국은. 이게 삐뚤어져 있어도. 오케이? 지금 뭐 이쁘게 대칭성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대칭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뭐 접점만 잘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그리고 이 이차함수 여기가 2래. 기울기가 2인 놈 찾으라고? 기울기가 2인 놈 찾으라고? 이거 미분하면은 2AX인데. X한테 뭘 집어넣어야 돼? A분의 1? 여기가 A분의 1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 점은 얘도 갖고 있어야 되지. 그치? 얘한테 A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분의 1이니까, Y 값은 A분의 2 나오겠지. 기울기가 2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의 2배가 얘일 거 아니야. 그지? 진짜 A분의 1 집어넣으면 A분의 2 나오네.
그게 여기도 있어야지. a분의 1 집어넣으면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a제곱분의 1 a 곱할 거니까 a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a분의 2가 돼야 돼. 그렇게 하면 얘를 넘겨오면 a분의 1이 2라는 거니까 a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요 좌표가 2네. 그럼 얘가 2.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면 여기는 4겠네. 우리는 이 사각형이 필요한 거지.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린 거. 이게 필요한 거지. 그럼 가로의 길이는 4, 높이는 2. 그래서 이 사각형 전체 면적은 8.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이 아래쪽 면적인데, 아래쪽 면적인데, 이놈 대신에 여기다 갖다 쓸 거고, 이놈 대신에는 여기에 가져다 쓸 거고. 그래서 이 직사각형 전체에 3분의 1만큼 구하면 되는 거래. 답이 3분의 8 되겠지? 두 면적이 같아. 아까 얘기했었어. 두 부분의 면적이 같아.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훈련했던 거 요 내용도 또 쓸 거야. 근데 얘는 이제 2차식은 아니고 3차식이래. 요건 3차식이래. 자, 두 부분의 면적이 같아. 그러면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거 하나를 추가해. 이렇게 이 부분을. 그래서 S1한테도 얘를 추가시킬 거고 S2한테도 얘를 추가시킬 거야. 똑같은 크기를 추가할 거라서 S1과 S2가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뭘 찾으라고? 그래서 P가 어딨어? 여기가 P야? 요게 A, B래. A 값 구하래. 요 X좌표 구하래. (3분의 4) 아니야?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이거. 3분의 4가 주관식이라고? 여기 3분의 4니까 40. 답은 40. 맞아? 내가 답을 외웠겠어 이거? 답 안 외웠겠지. 자꾸 성질을 써먹으라는 거야. 봐봐. 이 부분을 추가시키면 이렇게 아래쪽 면적 구하는 거지. 근데 이놈 전체 면적의 이 전체 사각형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이 아래쪽은 4분의 1 돼야 돼. 근데 그놈은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얘도 전체 면적에 얘가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몇 대 몇이야? 3대 1 되는 거 아니야? 이해 안 가? 전체 사각형에 얘는 4분의 1 돼야 되는데 왜? 이게 4분의 1이라며. 이게 4분의 1이라며. 왜? 3차식이니까. 2차식일 때는 3분의 1. 3차식이면 4분의 1. 4차식이면 5분의 1. 그죠?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그랬어. 3차식이니까 이거 4분의 1 돼야 돼. 누구의? 이 사각형에. 이 사각형에 4분의 1 돼야 돼. 근데 이렇게 구한 이놈은 얘랑 같다며. 그럼 얘도 이 사각형에 4분의 1 돼야 될 거 아니야? 전체 사각형에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게 전체를 4개로 잘라서 얘한테 하나 주라는 얘기니까 이건 3대 1이지. 근데 실제 좌표는 1이래. 3에 해당하는 놈이 1이래. 그러니까 한 칸에 3분의 1로 읽은 거네. 얘는 3분의 1만큼만 더 가면 되네. 그래서 여기 좌표가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놈한테 30을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40 나오는 거지. 이 정도는 암산이 되는 거야. 조금 훈련하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부분의 면적이 같을 때 이거 추가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던 형태의 면적으로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책에서 풀이는 어떻게 풀겠어 이거? 이만큼 면적이 같아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까? 여기가 A라고 그랬죠? 여기가 A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풀까? S1은 0부터 1까지 접근할 거고 S2, 여기 S2는 1부터 A까지 B에서 얘를 뺄 거 아니야. 되게 불편한데?
어쨌든 계산은 그렇게 풀 거야. 계산은 그런 식으로 풀 건데, 그럼 적분 계산도 막 해야 될 거고, 계산 과정도 좀 불편하겠지. 문자가 있는 상태를 가지고 막 적분 계산을 하고 막 이럴 테니까, 조금, 뭐 못하는 계산은 아니겠지만 좀 귀찮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면적 B 이용해서 자꾸 이제 그 접근을 버릇해보면, 물론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리진 않을 거야. 근데 자꾸 생각해보라는 거지. 생각해서, 그래야, 이런 아이디어로 풀 수 있는 것은 얘는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가 판단도 빨라지는 거지. 안 써버릇하면 어떤 문제에 이런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13번? 34번. 작년 9월 평가원 문제였네요. 작년 9월 평가원 문제였네요. 34번. 이게 뭐로 풀리는지 선생님도 몰라요. 풀이를 선생님이 기억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이를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쓸지 나도 몰라. 근데, 뭐, 이차함수 정도면 우리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그래프가 다르네요. 최고차가 마이너스고, y절편 6 똑같고, 대칭축만 다르네? 일단 함수 fx가 우함수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가 y축 중심으로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최고차도 마이너스 1로 똑같고 y절편도 6으로 똑같은데 대칭축의 위치만 다르잖아. 얘 위에 거는 마이너스 1, 밑에 거는 플러스 1, 대칭축을 그렇게 갖는다는 거잖아. 그림을 그리면 이차함수의 그림이 눌렀구나. 깜짝이야. 안 누른 줄 알았어. 안 누른 줄 알았어. 오른쪽 그래프가 여기 6이 있으면 x 이퀄 1, 1,7이겠지? 이차함수니까. x가 1만큼 갈 때 y 1만큼 밖에 안 움직일 테니까. 요 꼭점의 위치는 1,7이겠지? 이거 오른쪽 이거 그리래잖아. 근데 왼쪽은 y절편이 6이고 누가? 0보다 큰 쪽 마이너스 2분의 b. 왼쪽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잖아.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그대로 6이고. 그러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 1일 때 7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좌우로 대칭이 그래프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fx 자체는 y축 대칭인 우함수가 그려진다는 거야. 근데 k는 4보다 크다? x 이퀄 k? 4보다 크다고? 여기 1. 이 길이는 얼마? 이게 얼마? 7. 그러면 7만큼을 내려오려면 x는 얼마만큼 움직이겠어? 이 길이는 루트 7이야. 그러니까 3보단 작지. 그지? 그래서 여기 k가 4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더 오른쪽에 k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는 4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더 오른쪽으로 가도 돼. x축과 만나는 점을 R, 여기가 R이래. 이게 R. 그 다음에 서로다는 점을 PQ, 여기를 P, 여기를 Q, 뭐 이렇게 둘까? PQ. 곡선 FX와, 이 FX와, PQ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거. 이 면적, 그게 A. 이 윗부분 면적이 A. 그 다음에 곡선 FX와 X 이퀄 K. 그리고 QR. 요거.
여기가 B. 근데 B를 2배 해야 얘가 된대. B를 2배 해야 A가 된대. 그때 K 값을 구해라. 아, 계산해야 되나? 계산해야 되나? 이 좌표가 이쁘지 않아서 얘가 1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나올 테니까 좌표가 별로 안 이뻐서 계산식을 안 쓸 수는 없나 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 자, 여기 왼쪽 오른쪽 대칭이라고 그랬지? 왼쪽 오른쪽 대칭인데 이 A는 B 2배 한 거랑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한쪽의 크기가 B랑 같은 거네. 그치? 이거 전체가 B의 2배래. 그러니까 한쪽이 B랑 같아야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0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것과 K까지 접근한 결과가, 그럼 얘는 접근 계산을 해야 되네. 근데 그 그림 자체가 우리가 다루던 그림이 아니어서요. 우리 꼭지점 중심으로 이렇게 그 다루는 훈련들을 좀 해봤거든? 얘는 꼭지점 중심이 아니어서. 뭐 대신에 이건 기본적인 정리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기본적인 정리는 뭐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면적이 같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값이 얼마 나와야 돼? 0. 그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요 함수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면 되는 거죠? 0보다 큰 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요거 적분할 거야. 그 결과가 0 나오도록 k를 정하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요 위쪽 플러스 면적과 아래쪽 b 마이너스 부분의 면적이 같대. 그냥 적분 계산하면 얘는 0 되는 거야. 그죠? 계산은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건 계산을 안 할 수는 없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이, 뭐, 주기, 넓이를 이용한 정적분 활용이라는데, 유형 4번 쪽이. 뭐, 다른 얘기가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반복한 주기성을 갖고 있는 함수에 대한 얘기도 있고,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중에, 이 내용 중에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이 밑에 나와요. 바로 2번에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역함수와 관련해서 정적분 연산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지금 요 그림, 요것도 있을 거고 대칭 관계를 준다는 거 이거. 그래서 뭐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진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 역함수 구할 일은 이건 안 할 거고, 이 부분의 면적 구하라고 하면 원래 함수하고 y+x로 둘러싼 부분만 구해서 2배 해주면 돼. 두 구간의 면적이 같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도구가 이 정도 내용이에요. 이 정도 내용이고,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할 거야. 이것도 교과과정에 그냥 나온 얘기입니다. 역함수와 관련된 정적분 연산은 예, 아니면 지금 하려는 얘기. 딱 2개밖에 없어요. 역함수와 관련된 면적 계산은 이놈이던가 아니면 지금 하려는 얘기 2가지 외에 없습니다. 역함수랑 관련된 건. 일단 두 번째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야? 당 연속이어야 돼? 연속 아니어도 역함수는 있을 수 있어요. 1대1 돼요?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 그래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증가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내가 그렸어. y 거 fxi가. 그러면 저쪽을 내려야 돼. 역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y 거 x가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가. y 거 fx. 여기쯤에 a가 있고요.
여기쯤에 B가 있어요. 역함수를 그릴 거고, 요놈의 대칭점, 요놈의 대칭점, 역함수가 요놈의 대칭점, 요렇게 역함수가 지나갈 거고, 요놈은 y 콜 f의 인버스 x.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림으로 주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일단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문제인지를 잘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 모양이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잘 안 잊어버리는 모양이야. A부터 B까지 fx 적분하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면 되는 거지, 그지? 얘 읽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x는 이 그림이에요. 요거. 그놈을 fa부터 fb까지 요거 x축 위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 적분 변수가 x니까 fa나 fb가 x축 위에서 보여야 돼. 그래서 a를 집어넣은 함수값, 여기가 fa인데 걔를 x축 위에서 보고 싶으니까 y 콜 x와 만나는 점인 요놈이 fa가 되겠지. fb도 b일 때 함수값, 여기가 fb일 텐데 나는 얘를 x축 위에서 보고 싶으니까 y 콜 x랑 만나는 점 찾으시면 여기가 fb가 있겠지. 그놈을 인버스에다가 적용해서 fa를 집어넣은 함수값, fb를 집어넣은 함수값, 여기서 만난 것처럼 보이네? 이만큼, 요만큼. 얘가 지금 이놈 얘기하는 거야. 요거 돼? 그런데 우리는 역함수를 안 구할 거라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안 볼 거야,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원래 fx를 보고 싶어.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가지는 이 각 점들을 그대로 y 콜 x에 대칭시켜서 볼 거야. 그러면 fa는 뭐 여기 있잖아. fb도 여기 있는 놈이었잖아. 그지? 그리고 요 선은요, 이 선이 되겠지. y 콜 x에 대칭시키면. 마찬가지로 이 선도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y 콜 x에 대칭시킨 거야. 이 직선을 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야. 이 점은 여기로 갈 거고. 어디 가니? 이놈은 y 콜 x에 대칭시키면 여기로 올 거고. 이놈은 y 콜 x에 대칭시키면 여기로 올 거고. 그래서 파란색 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빨간색 부분의 영역과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구하라고 했던 A부터 B까지는 이만큼이라며. 요거. 그리고 원래는 파란색을 구했어야 되는데 파란색 대신에 이 빨간색 보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안쪽에 있는 요 직사각형을 빼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요놈의 결과는 항상 B, F, B에서 A, F, A를 뺀 결과와 같아요. 역함수와 관련해선 Y 콜 X의 대칭으로 그려질 거니까 양쪽 면적이 같아. 그래서 한쪽만 구해서 2배 하면 돼. 그 얘기 하고 이거 하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역함수와 관련해서는 요거 2개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자, 39번에 보면 구하라는 게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gx로 둘러싸인 부분. gx가 뭔데? fx의 역함수. 그러니까 지금 역함수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y 콜 x를 그려보자. 혹시 fx하고 y 콜 x로 둘러싸인 부분을 2배 해도 되는지, 얘가 이렇게 y 콜 x랑 닫혀있질 않아. 그죠? 1부터 그것도 9까지 gx인데, 그럼 여기다 gx를 거꾸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니까 힘들 거 아니야. 어쨌든 얘는 처음에 얘기했던 y 콜 x를 기준으로 fx랑 f 인버스는 서로 같은 영역을 가질 거야. 그래서 한쪽 영역만 구해서 2배 하면 돼. 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얘 인공지능인가? 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지 맘대로 꺼지냐? 그래서 y 콜 x와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양쪽 영역이 같을 테니까 한쪽만 고쳐 2배 하자. 그 얘기는 못 한다고 그랬고. 뭐해 너? 빨리 안 하고. 한쪽만 구해서 2배, 그거는 못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역함수잖아, 역함수. 그러니까 얘가 혹시 이놈 아닐까? 라고 의심해보는 거야. 이거 아니면 아까 그거 둘 중에 하나라며. 역함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적분단원에서 역함수와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건 그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쪽 영역이 같으니까 한쪽만 구해서 2배 하자는 못 써먹게 생겼어. 이게 닫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구간도 구하고 막 이러지. 그거는 못 써먹게 생겼고, 그래서 얘가 아닐까 의심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근데 이놈은 역함수 쪽은 FA, FB 이렇게 F함수가 가지는 함수값들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놈을 FA, FB, 예, GX 얘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F에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오겠어? F에다 뭐 집어넣어봐. 1 나오려면. 여긴 1. 그럼 여긴 F1. 1이면 만족되는 거지. 그리고 F함수한테 뭔가를 집어넣어서 9를 만들으래? 2. 어려운 거 안 물어봐, 니네한테. 그러면 이 부분이 얘랑 같은 거지, 이제. 이해하겠어?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 2F2 마이너스 1F1. 근데 F2는 9고, F1은 1이래네. 18에서 1 뺄 거니까 얼마야? 17이겠지. 그리고 얘도 그냥 계산할 수 있지. fx 소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계산할 수 있지.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얘도 숫자로 나올 거고, 여기도 숫자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도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 역함수와 관련해선 쓸 수 있는 소재가 이게 2가지밖에 없어요. (41번)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41번. 41번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fx라는 놈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이고요. 0, 6, 9 이렇게 세 놈을 근으로 갖고 있대요. 그림을 그리면 아마 뭐 이 정도의 그림으로 그려질 거고, 변곡점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붕 떠서 변곡점이 생길 거야. 문제에서 그런데 얘를 다 안 쓸 거래요. 이 fx라는 놈은요, t보다 작을 때만 쓰래. 그지? x는 t가 작을 때만 이 fx를 쓰래. t가 뭔데요? 0과 6 사이에는 어떤 값이래. 이 0부터 6 사이에 아무데나 t를 잡을 수 있대. 됐지? 자, 여기 t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t를 잡았어. 이렇게 t. 여기가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t. 그럼 0부터 t까지는 이거 그냥 쓸 거야, 이거. 이 오른쪽은 이거 버려. 이거 안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그 t보다 큰 부분 얘를 잘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 얘는 t를 내가 결정하면 어딘지 모르지만 아직은 어딘가 내가 t를 두면 요건 하나의 점으로 결정되는 거죠. t, ft. 네? 여기는 t, f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의 t는요, 이제 숫자예요. 아직 뭐라고 결정하진 않은 거야. 근데 결정하는 순간 쟤는 뭐가 돼? 그냥 숫자인 거야. 0과 6 사이에 t를 내가 4라고 두자. 4라고 한번 더 보자. 그러면 얘는 4,f4라는 그냥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은 이거 뭐야 그럼? 얘는 더 이상 3차식이 아니네. 이거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야? 이거 1차식이야. 최고차항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t, ft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됐어? 내가 t를 이렇게 잡으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오른쪽에다가 그리면 된대. 그래서 gx가 만들어질 거고 그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요. 됐지? 이제 그래프는 요 아래쪽은 요거 안 쓸 거고 아래쪽은 이거 안 쓸 거고 이걸 쓰겠다는 거지. 근데 이건 t를 내가 여기다 놨을 때 얘기고 t를 옮기면 면적이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t가 이런 데 왔어.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을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려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면적이 좀 작아지겠네. 그지? 왼쪽은 t를 내가 여기다 잡으면 왼쪽은 이걸 쓸 거고 왼쪽 이걸 쓸 거고 그럼 얘보다도 더 아래쪽을 내려가잖아. 그리고 삼각형도 더 아래쪽에 있고 그럼 면적을 최대로 만들려면 이 직선보다 더 위를 지나가는 놈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최대를 만들라는 얘기는 이 직선이 어떨 때? 여기서 접할 때. 그거보다 더 높게는 못 그릴 거 아니야. 그지? 이 직선이 이렇게 위를 지나면 면적이 커지는 거잖아, 이만큼. 그죠?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때를 찾는 건데, 그러려면 여기 접할 때를 찾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때보다 더 높게 그릴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접점, 여기가 t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를 t로 놨을 때가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점을 찾아야겠네? 요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점 찾는 거니까 저는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되게 만들면 되겠지, 그지? 왜? 마음에 안 들어? 왜? 이제 미분해야지, 이제. 정리하시면 9분의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며. 이 직선.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접선 찾으라며. 제일 높게 그릴 수 있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찾는 거 아니야? 그래야 t가 결정될 거고. t만 결정되면 이 오른쪽은 삼각형 면적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0부터 t까지 적분 요것만 하면 되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을 찾으려면 좀 귀찮긴 한데요. T-9분의 1. 그냥 계산하자. 제일 높게 올라가야 된다며. 그림이 자, 이렇게 곡선 이렇게 그려질 거야. 3차 함수가 이게 그려질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t를 놨어. 그러면은 오른쪽 이거 안 쓸 거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이 면적을 구하래. 근데 t가 이런 데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로 t가 옮겨왔어.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릴 거야. 오른쪽은 이제 이거 안 쓰고 이렇게 그릴 거야. 면적이 더 커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면적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나보고 찾으랬으니까 이렇게 이게 점점 커져 얘가 지금 t가 이렇게 올라올수록 이 면적이 점점 커질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커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t가 이런 데 있으면 면적이 커지겠어? 작아지고 여기까지 이 t 중심으로 왼쪽은 이거 그릴 거고 오른쪽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릴 거니까 이제 또 이 그림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만 쓰는 거야. 작잖아 이건. 최대가 될 리가 없잖아 이건. 그래서 이쪽에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t가 더 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t가 여기 와서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면서
최대 면적이 되는 걸 찾을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여기를 접할 때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 이 직선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잖아.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을 얘랑 비교해보자, 그럼 이제. 접할 때랑 꼭지점을 지날 때랑 비교를 해보자. 근데 이거 제가 최대값 수학에 맞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접점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너무 기울기가 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뭐 이렇게 갈 거야. 자, 요 상황하고 요 꼭지점을 T라고 두고 그림을 그리면 왼쪽은 이걸 쓸 거고 그대로 이제 오른쪽은 얘 중심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쓸 거야. 확연히 작지. 면적을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접점을 T로 놨을 때 그럼 왼쪽은 이 곡선을 그대로 쓸 거고 오른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고 그랬을 때보다 더 크게 면적을 만들어낼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접하는 접선을 그려서 그 접점이 T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최대 면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fx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T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0부터 T까지는 왜 0이지 근데? 왜 0이지? x축으로 둘러싼 부분 면적이니까 0부터 T까지는 그냥 fx 위에 써있는 이 함수 이 함수 가지고 적분하시면 되고 T부터 이 직선이 완성되면 여기 x절편도 결정되겠지. 여기는 삼각형 면적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하려는 것이었어. 면적을 미분해보시면. 근데 요거 잠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그랬지. 길이. 또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거 곱하기 이거야. 부호는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기울기는 이거 곱하기 이거야. 길이들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얘 곱하기 얘가 돼야 되거든.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돼. 1. 우리는 길이로 구할 거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요 길이 곱한 게 1 돼야 되는데 지금 얘 길이는 9. 이걸 몰라 지금. 그걸로 한번 구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이 길이가 서로 역수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야. T 중심으로. 근데 그거를 생각만 해봤는데 구할 수는 없네요.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fx를 전개해보시면 x제곱에다가 이거 곱할 거니까 9분의 1 x세제곱 요거 2차식 전개했을 때 1차 계수가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x? 그러면 대 곱할 거야. 그래서 9분의 15니까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 x제곱 요거 상수가 54 54에다가 요거 곱할 거야. 6x 그래서 요거 미분해보면 휙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 x 플러스 6 근데 얘가 1 됐으면 좋겠대. 양변에 3 곱해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3 곱했으니까 18 3 넘어오면 15 마이너스 1 되는 거 쏘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3 곱했으니까 3, 6, 18 마이너스 3이 넘으면 21 37 그래서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7 이래야 되는데
이 t 좌표는 0과 6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t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 얘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3 집어넣으시면 함수값. 여기 3 집어넣으시면 3 집어넣으면 15 3, 6, 18 21에서 15를 빼면 6, 여기는 3,6이야.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6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길이도 6 돼야 되지. 여기서 만나네, 그럼. 9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9에서 만난대. 어쨌든 뭐, 이 직각삼각형은 직각 2등변 삼각형이거든요? 밑변의 길이도 6, 높이도 6. 되지? 나머지 계산 0부터 3까지는 제 fx 가지고 적분하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훈련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그림 제대로 그렸어? 미적분을 다루는데 그림을 안 써. 그림을 많이 안 그려. 그림 그리는 거에 약해. 그러면 미적분을 잘할 수가 없어. 극단적으로 그러잖아.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미분을 배웠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미분 안 배운 거랑 똑같아, 그냥. 그냥 미분이라는 연산만 할 줄 아는 거지 미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 문제를 잘 다룰 수가 없겠지. 그림 그리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곡선도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림들을 내가 정말 잘 그리도록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오케이, 수고했어.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